왕의 절대 권력을 통제한 조선의 진짜 최고 규범이 우리가 흔히 아는 법전인 경국대전이 아니라 제사와 의례를 다룬 국조 오례의였다면 아마 다들 안 믿으실 겁니다. 아, 저도 처음엔 당연히 경국대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조선을 법보다는 주먹이나 인정이 앞섰던 고리타분한 도덕의 나라로 오해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의 대화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조선이 현대 서구 못지않게 아주 정교한 권력 통제 시스템을 갖췄다는 놀라운 반전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얘야말로 국가 최고 규범으로서 진정한 헌법적 균형을 했다는 시각을 짚어볼 거고요. 저는 그래도 국가 권력의 구성과 행정관청의 책무를 명확히 성문화한 실정법, 그러니까 경국대전이 헌법의 근간이라는 입장에서 오늘 치열하게 한번 맞붙어 보겠습니다. 제 입장을 먼저 조금 명확히 하자면 얘가 조선 사회의 강력한 도덕적 지향점이었음은 학자로서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대 법학에서 말하는 헌법과 1대1로 치환하는 건 약간 심각한 논리의 비약 아닐까요? 도덕적 지향에 가까운 예를 헌법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용어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통 동양 사회를 철저한 실정법 중심의 서구적 렌즈로만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만일 수 있습니다. 조선에는 크게 예, 행정법인 전, 형법인 율이라는 3대 법체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했거든요. 현대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통치자의 자위적인 권력 남용을 제한하는 거라면 조선에서 그 막중한 역할은 단연코 예가 맡았으니까요. 왕조차도 예를 따르지 않으면 폭군으로 몰려 지위를 잃었으니까요. 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당쟁의 대명사로 불리는 예속 논쟁을 예로 들어보죠. 결국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를 두고 벌어진 정치 계파 간의 주도권 다툼이었지 현대 위헌 판결 같은 강제성을 가진 법적 사건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예속 논쟁이야말로 조선판 위헌법률 심판으로 격상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직장 생활에 비유해본다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텐데요. 일반적인 사규나 부서 운영 원칙이 경국대전이라면 그룹의 최상위 핵심 가치이자 창립 이념이 바로 예였던 셈입니다. 최고 경영진이 사규를 따를지 아니면 창립 이념을 우선 적용할지를 두고 벌인 거대한 법리 다툼이었던 것이죠. 이런 신선한 해석이 흥미로우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결국 얘는 왕의 정통성을 쥐고 흔드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아, 사교와 창립 이념의 대립이라는 거군요. 복잡한 예속 논쟁을 일반 대중이나 직장인분들이 직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하지만 학술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막스 베버가 말한 이념형, 그러니까 복잡한 역사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순수한 논리적 모델의 관점에서 과거의 규범을 분류해보는 시도 자체는 가치가 큽니다. 그러나 예의 실천 여부로 왕의 자격을 논한다는 이른바 예치주의적 입헌주의는 권력 분립 같은 현실 정치의 구조를 강과한 몽상가적 해석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명나라 법체계를 깊이 분석한 에드워드 파머 교수의 통찰을 빌려오고 싶군요. 그는 동양의 전통 법체계가 형사적 제재와 행정법규 그리고 의례적 요소가 융합된 특수성을 지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와 법을 칼로 무자르듯 분리하기 어렵다는 거죠. 경국대전은 훌륭한 법전이지만 엄밀히 말해 왕의 명령인 수교들을 모아놓은 행정법 수준의 규범이었습니다. 절대 군주가 그 행정법마저 뛰어넘어 자의적 권력을 휘두르려 할 때 폭주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최후의 족쇄는 국조 오레이로 대표되는 예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경국대전을 단순한 행정법 수준으로 깎아내리시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군요. 육초체제라는 국가기관의 권한 분리 그리고 백성들을 규율하는 기본권적 요소가 그 안에 빽빽하게 담겨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던 조선에서 경국대전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 최소한의 명문화된 기준선이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라는 초월적인 규범이 실제 현실 정치에서 조선 왕실의 독주를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정치적 방파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깊이 새겨볼만 하네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를 국가의 근간이자 군주를 제어하는 실질적인 헌법적 장치로 바라보는 매혹적인 시각과 명문화된 실정법인 경국대전의 체계적 지위를 국권이 수호해야 한다는 냉철한 시각 사이에서 논의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낯선 제도를 어떤 렌즈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조선이라는 사회가 전혀 다르게 읽힌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명문화된 법전의 틀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도덕과 철학의 경계를 넘어선 이념적 헌법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팽팽한 숙제를 남기게 되네요. 진정한 조선의 헌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최종적인 판단은 오늘 이 깊은 논의를 함께 지켜봐 주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며 마무리하겠습니다.